지난 방송을 통해서 화재 사고 소식 전달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화재 대비 관련한 소식 구자훈 PD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게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제 시간이 초과되면 이제 라디오는 좀 내려도 계속해서 유튜브로 좀 진행하는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 자료 함께 보시면서 화재 통계 관련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 통해서 화재 대비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 첫 번째 거 좀 보실게요. 네, 겨울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소방청에서 이 공개한 표인데요.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인명 피해 건수 그리고 그 화재 발생 건수 이렇게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 노란색 위에 줄이 선 그어진 게 화재 발생 건수입니다. 요게 처음에는 10년 4만 3천 건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3만 8천 건까지 내려와요. 근데 인명 피해 건수는 그다지 줄었다기보다 오히려 늘었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좀 보니까 그 두 번째 이제 넘어가 주시면 다음 장이요. 예, 이게 주거용 건물에서 이 사상자의 47%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주거 건물에 대비 사상자 발생률이 1.8배 높은데 이게 그러니까 주거보다 비주거가 훨씬 이제 화재 발생 건수는 많거든요. 근데 화재 발생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사상자가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주거용 건물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좀 발생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변동이 없고 네네.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특히 이제 겨울 시기 때는 이 화재 대비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관악구에 연탄으로 이렇게 또 운영하시는 네네. 네, 가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방심하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나 요럴 때 새벽에 또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주거용 사상자 발생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보니까 48%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였고 그리고 약 36%가 전기에 의한 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겨울철 난방기구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저희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왼쪽이 관악구 봉천동이고요. 오른쪽이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이게 두 개 다 그 아이고. 요리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왼쪽은 잠깐 이제 가스레인지 계속 켜놓고 켜놓고 잠깐 주무신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다가 나가신 거예요. 외출을 깜빡하고. 네. 예,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 두 집 모두 그 주택용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었어요. 화재경 감지기죠. 이게 있어가지고 그 화재 발생 시에 연기가 나는데 요거를 이제 감지해가지고 경보음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 모두 다행히 이제 같은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다른 분이 신고해 주셔가지고 크게 번지기 전에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관악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성동구나 뭐 동대문, 용산 이런 곳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청은 좀 예전부터 뭐 주택용 소방시설로 소화기랑 화재 감지기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설치 홍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 의무화가 그래서 되긴 했는데 아마 웬만한 가정집에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있어도 이게 화재 발생 시에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쓸모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점검이 좀 중요한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집에 있어도 제조일자 기준 10년 이상 지난 거는 폐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화재 감지기도 그 배터리 수명이 있다고 해요. 수명이 이것도 10년 안쪽인데 작동 점검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뭐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에 한번 알아보시고 꼭 구비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주의에 전기 의한 것. 화재. 네, 다음은 이제 전기 화재로 갈 텐데요. 이 다음 저기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건데 작년 12월에 발표했어요. 시중에 판매 중인 고속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안전성 그리고 표지사항 조사를 했는데 이 중 4개 제품이 화재, 감전과 같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속 충전기가 뭐 문제 생기면 얼마나 문제겠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고속 충전기 과열 때문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이게 콘센트 꽂혀 있던 곳이 불에 타면서 벽에 불이 붙고 그게 점점 번지고 커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초기 진화가 안 되면 정말 큰 피해를 좀 입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이런 이렇게 막 다양한 것들 많이 써보시고 특히 전기 제품, 네. 예, 가전 제품 많이 써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문어발식 콘센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꽂아가지고 불이 난 경우도 있죠. 겨울철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좀 전력량이 높은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좀 높아집니다. 실제로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16년부터 20년도까지 5년 동안의 화재 발생 현황 나타낸 표인데요. 겨울 시기 때 거의 뭐 집중적이네요. 네, 이게 전기 난로 아니면 전기 장판 이런 것들에 의한 화재 발생 현황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딱 추워지는 기간 동안 확실하게 다른 날과 비교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추운 1월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 고려했을 때는 보면 우리가 아까도 뭐 부주의도 같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전기 제품에는. 네. 뭐 전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켜놓고 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뭐 깜빡 잠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외출하더라도 꼭 난방기구 끄시고 또 멀티탭 전원 아예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화재 시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뭐 인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겨울 시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스 관련된 것들이나 뭐 연탄도 냉난방기구에서 난방기구 관련된 것도 빨리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방금 있었던 장판이라든지 그리고 멀티탭, 멀티탭도요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죠. 네네.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교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도 가급적 여기서 말씀하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20개 중에 4개가 어쨌든 지난 12월에 했더니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4가지가. 네, 그래서 그 모델명이 그 홈페이지에 명확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겨울 시기니까 한 번쯤 주말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해봐야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1인 가구들은 결국 이제 고령자 1인 가구들은 사회복지사분들이 함께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구자원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